자, 문제 21번. 압력 1000kPa, 온도 300도 C의 수증기 엔탈피가 3051.15kJ/kg, 엔트로피 7.1228kJ/kg 독케이가 전기 터빈으로부터 들어가서 100kPa 상태로 나온다. 터빈의 출력일이 370kJ/kg일 때 터빈의 효율, 터빈 효율은 원래 입력분의 출력 기준에서 가역한 1분의 그다음에 출력일입니다. 가역한 1분의 출력일 곱하기 100이네요. 여기서 이제 가역한 2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엔탈피 차이를 우리가 먼저 엔탈피 차이를 증발열이라고 하죠. 증발열은 H2' H'이 되겠죠. 증발열을 먼저 구합니다. 증발열 감마라고도 하고요. H2' H'에서 포화전기와 포화액체, 여기서 이제 엔탈피 기준이니까요. 포화전기에서 포화액체 사이의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포화전기는 2675.46에다가 마이너스 417.44를 빼서 계산하면 되겠죠. 얼마 나오냐 하면은 2258이 나옵니다. 2258. 2258.02 이렇게 나오네요. 증발열을 구했습니다. 자, 증발열을 구하고 나면은 건도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건도는 여기서 엔트로피가 나와 있으니까 엔트로피 기준으로 건도를 구하는데, 건도 엔트로피 SX는 S 프라임 플러스 X에다가 S2 프라임 마이너스 S 프라임 이렇게 되죠. 건도는 여기서 우리가 X에 가는 식으로 묶어주면은 X는 S2 프라임 마이너스 S 프라임에다가 SX 마이너스 S 프라임 이렇게 되죠. 그래서 S2 프라임이 여기서 엔트로피의 포화 전기 상태가 7.3593이네요. 7.35593이라고 하고요. 마이너스 S 프라임이 1.3025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SX를 구해보면, SX는 앞에서 주어지겠죠. 압력과 온도, 엔트로피가 여기 SX가 됩니다. SX. 그래서 SX는 7.1228이 되겠습니다. 7.1228에다가 S 프라임은 1.3025 이렇게 해서 건도를 먼저 구해요. 건도와 증발열을 구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가역 2를 구해야 돼요. 가역 2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역 2를 구하는데 HX를 먼저 구해야 돼요. HX를 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HX를 구해야 됩니다. HX는 H 프라임 또 플러스 X에 H2 프라임 마이너스 H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HX. 구해보면은 이거는 이제 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집어넣어서 HX를 구하면은
hx를 구해서 hx에서 가역 2를 결정해야 되겠죠. 가역 1. 여기서 비가역이란 그러면 터빈의 출력일이라는 것이 바로 비가역일이 됩니다. 출력일이 뭐다? 비가역일. 출력일이 비가역일이다. 가역한 1분의 비가역일. 가역일을 구하기 위해서 hx를 구하면은 hx는 h'에다가 엔탈피의 포화액체에다가 포화액체 얼마예요? 417.44 플러스 x는 건도를 아까 우리가 x 구하니까 이거에서 건도를 구해보면은 x 값이 0.96이 나왔다는 거예요. 0.96이 나왔다. 그럼 x 값 0.96을 여기다 대입합니다. 0.96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h2 플라임 마이너스 h 플라임이 이게 나와 있죠. 증발 잠량. 이게 417.44 이렇게 됩니다. hx 구했으니까 이제 가역 2를 구해야 되겠어요. 가역 1은 h에서 hx를 빼면 된다. 여기서 h라는 것은 출력일이 되겠죠. 출력일. 305. h가 여기서 h는 출력일이 아니고요. 수증기 엔탈피가 되죠. 여기 h예요. h는 3051.15.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역일을 구해야 되죠. 가역일. 가역일을 구하려면은 h 마이너스 가역일은 엔탈피 hx 마이너스 h가 가역일이 됩니다. 그래서 hx를 구했으니까 hx가 417.44 플러스 0.96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계산하니까 hx가 얼마 나오냐면은 hx가 2585.14 나오네요. 2585.14가 나왔다. 킬로줄 퍼 킬로그램도 K가 되겠죠. 그럼 hx가 2585.14 마이너스 h가 여기서 보면 h가 엔탈피가 3051.15 아니죠. h-hx가 되죠. h-hx. 가역일은 엔탈피 h-hx가 돼가지고 h가 3051.15 마이너스 hx가 2585.14 2585.14를 빼니까 바로 가역일이 나옵니다. 가역일을 풀어보니까 466.01 나와요. 466.01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가 대입. 가역일과 출력일에다가 대입해서 구하면 됩니다. 가역일이 결국은 요거를 구하면은 에타는 가역일이 지금 얼마예요? 가역일이 466.01에다가 출력일은 나온다고 했죠? 466.1에다가 전기세 100kPa이 나온다. 출력일이 여기 있네요. 370. 가역일분의 출력일. 출력일이 370이 되겠습니다. 370. 이렇게 해서 퍼센테이지를 풀어보면은 79.4%가 나오네요. 79.4%.
한 번 더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조금 어려운 문제죠. 우선 터빈 효율을 구하려면은 터빈 효율에 대한 식을 알아야 된다. 터빈 효율은 가역 1분의 비가역 1, 출력 1 또는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미 출력 1은 나와 있어요. 근데 가역 1을 구하는 부분이 복잡한 식이 들어가야 되죠. 우선은 감마라고 해서 우리가 H2 플라임 마이너스 H 플라임이 뭘 풀어줘야 돼요. 이 감마라는 것은 증발열이에요. 증발열. 그냥 엔트로피에 대한 쪽에서 건도를 구해준다는 거예요. 엔트로피 차에서. 따라서 SX, 엔트로피 차 SX를 구하려면은 S 플라임이다 플러스 X에다가 S2 플라임 마이너스 S 플라임 이렇게 해서, X의 건도를 구한다는 거죠. 그럼 X에 관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X에 관해서. 여기서 SX는 얼마예요? 엔트로피가 7.1285예요. SX. 그러니까 X를 구한 다음에 X 구하고 나면은 HX를 구해야 하는데 HX는 H 플라임 플러스 X에 H2 플라임 마이너스 H 플라임에서 이미 증발열에 대한 부분 이걸 구했죠. 구하면은 X 여기서 구하고요. 그러면 이제 H 플라임과 HX에 대해서 풀면 되는 거죠. 여기서 H 플라임은 H 플라임을 풀어내야 되는데 H 플라임이 바로 포화 액선이죠. 포화 액체의 엔탈피니까요. H 플라임 포화 액체에 넣고요. H2 플라임 이거는 이미 구했다 그랬죠. 증발열 이거 구해가지고 집어넣고 X 건도 집어넣으면은 HX가 나온다. HX 나오면 이제 가역 1을 구하는 거예요. 가역 1. 가역 1은 H-HX가 돼가지고 여기서 가역 1이 원래 엔탈피가 30 이게 H죠. H. 그럼 HX는 여기서 구했죠. H-HX 가역 1이 되니까 터빈 효율에 가역 1을 구한 거고요. 그 다음 출력일은 370이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 자, 이런 것도 과정에 대해서 충실하면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좀 푸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연력학 2법칙에 대한 사람은 틀린 것은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얻을 수 없다. 맞죠? 제2종의 연구기관은 작동물체의 종류에 따라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제2종의 연구기관은 불가능하다. 답 2번 틀렸죠. 열은 스스로 저온의 물체에서 고온의 물체로 이동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역카르노 사이클, 즉 냉동 사이클의 이론이 바로 여기에서 통합니다. 그래서 압축기를 이용해서 가압을 한 다음에 압력을 높여서 물체를 이동시키는. 열기관에서 작동 물질이 일을 하게 하려면은 그보다 더 저온인 물질이 필요하다. 작동 물질이 일을 하게 하려면 그보다 더 저온인 물질이 필요하다. 300리터 체적의 진공인 탱크가 25도씨 6메가 파스칼의 공기를 공급하는 관에 연결되어 있다. 탱크가 있는데 이 탱크하고 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공 탱크라는 얘기죠. 탱크는 이런 탱크가 있는데 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공기를 공급하는 관이에요. 관이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탱크예요. 이거는 개방계고요. 이 탱크 속은 밀폐계죠. 밀폐계. 그 개방계, 밀폐계가 같아지는 시기. 개방계와 밀폐계. 개방계 이론에서는 CP
T1이라고 하면요, 밀폐기에서는 CV T2가 되어 있다. 정압 상태, 공기가 들어가서 탱크 안에 공기가 최적 일정한 CV라는 말은 CV는 개방계고 CP가 개방계고 CV는 밀폐계예요. 그래서 CPT1이 결국은 CVT2가 됐다. 이때 위치 에너지라든가 또는 운동 에너지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위식이 성립이 된다는 거죠. 이때 T2를 구하라. 마지막 온도 T2는 어떻게 되냐? T2는 CP분의 CV가 되고요. CV분의 CP죠. T2는 CV분의 CP T1이 돼가지고 CV분의 CP는 K니까 KT1이 되면은 K는 여기서 얼마나 했어요? 공기 비율비 K가 1.4라고 했죠. T1 온도가 곱하기 T1 온도가 25도니까요. 25 플러스 273이 되죠. 따라서 이 도 K가 나오겠죠. 도 K가 나오니까 T2는 그 도 C로 바꿔야 되겠죠. 자, 도 K가 얼마 도 K가 나오냐 하면은 417.2가 나와요. 417.2. 417.2 도 K가 나옵니다. 도 K. 도시로 바꾸려면은 417.2 도 K이니까 이거에 마이너스 뭐가 273을 빼야 되죠. 273을 빼면은 다시 도 C가 됩니다. 그래서 빼니까 답이 얼마 나오냐 하면은 144.2가 나오네요. 144.2가 나와서 여기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개방계, 밀폐계 두 개의 계 중에는 공기 개방계의 이론은 CPT1이 들어가서 마지막에 뭐가 됐다? CVT2가 됐다. 그런 내용이에요. 단열된 가스 터빈의 입구 측에서 압력이 2MPa, 온도가 1200도 K인 가스가 유입되어 출구 측에서 입구 측이 들어가서 출구 측에서 100도 K 온도 400도 K 유출되었다. 입구와 출구가 있는데 입구 측이 가스터빈의 입구, 이게 입구죠. 가스 터빈에 출구가 있다는 거죠. 입출구가 있다는 거죠. 압력이 출구 쪽은 100kPa의 온도가 600도 K가 됐고요. 입구 측은 압력이 2MPa에서 온도는 1200도인데 이렇게 됐다. 5메가와트의 출력을 얻기 위한 가스 터빈의 가스의 질량유량은 얼마인가? 질량유량 묻는 문제네요. 여기서는 입출구가 나와 있으니까 이 개방계 이론이죠. 정압비율. 그 MCP DT에서 온도가 T2-T1 이렇게 되죠. 열량 Q라는 것은 MCP T2-T1. 자, 이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질량 M을 묻고 있는 거죠. M 이꼬르는 M은 CP T2-T1에다가 분의 Q 이렇게 되는 거예요. T1-T2가 된다고 봐도 돼요. MCP T1-T2. 왜? 터빈이니까. 터빈은 오히려 입기 온도가 더 높죠. 높은 데서 낮은 쪽을 빼줘야 됩니다. 됐네요. 그럼 CP의 정압 비율이 1.12라 그랬죠. 정압 비율이 1.12.
T1-T2의 온도가 입구 쪽 온도가 1200도 K고 출구 쪽이 600도 K니까요. 1200-600 하면 되겠죠? 600. 열량 Q는 5메가와트라고 했네요. 이때 이렇게 하면은 질량유량은 얼마인가? 여기서 CP가 킬로줄 단위로 나와 있네요. 킬로줄 단위니까 이거 메가와트는 킬로로 나타내면 5 곱하기 10의 3성 킬로와트로 바꿔야 킬로 맞출 수가 있죠. 그래서 5 곱하기 10의 3성 해서 킬로로 맞췄습니다. 질량M을 구하기 위한 방법이죠. 예,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은 7.44 kg 질량 kg per second 가 나왔다. 됐죠? 개방계 이러네요. Q는 MCP DT T2-T1인데 T1-T2가 되죠. 여기서는 공기 10kg이 압력 200kPa, 최적 5m 삼성인 상태에서 압력 400kPa, 온도 300도신 상태로 변화했다. 자, 처음에 들어가는 것은 공기 10kg 질량 M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M은 10kg. 압력 P1 압력이 200kPa, 최적 V1이 5m의 삼성. 두 번째로는 압력이 P2 압력이 400kPa이 됐고요. 온도 T2가 300도 C가 됐어요. 도케이를 바꿔야 되겠죠. 상태로 변하는 경우 최적은 얼마가 있는가? V2 최적은 얼마인가? V1 최적 나와 있고 압력 단위가 나와 있고 이렇다. 단 공기 기체 상수 힌트가 바로 여기 있죠. 기체 상수 R 이꼬르는 0.287. 기상수 알바, 일반 기체상수죠. 알바는 0.18. 알바 이꼴은 MR이니까. R분의. 여기서 PV는 P 라지 V죠. P 라지 V는 MRT라는 공식이 있죠. MRT. P 라지 V는 MRT. PV는 MRT라는 공식에서, PV는 MRT에서, 결국은 마지막 P2V2는 MRT2로 고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최종 V2는 P2분의 MRT2가 되죠. P2가 400kPa이라고 했고요. 질량의 M은 10kg이라고 했고요. 10 곱하기, 자, 기체상수가 0.28. 키로 단위로 다 맞춰져 있으니까 0.287. 자, 키로 맞죠? 킬로줄, 킬로파스칼 다 맞췄습니다. 중요한 거는 T2 온도입니다. T2 온도. T2 온도가 300도 C라고 했어요. 300도 C는 도케이 온도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얼마다? 곱하기 300 플러스 273이 되죠. 이렇게 하면 V2 최적 나오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나온 최적을 구해보면은 V2는 4.11이 나오네요. 4.11 계산하면은 4.11 단위는 메타 삼성이 되겠죠. 메타 삼성.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쉽지, 어렵죠. 어렵지 않죠. 쉽죠. 이상수. 이상적인 냉동 사이클에서 응축기 온도가 30도, 정발기 온도가 10도일 때 성적계수. 성적계수. 이렇게 쓰죠. 성적계수는 응축기 온도와 보통 pH 선도에서 이게 바로 냉동 사이클이죠. 응축기 쪽이 Q2가 되고 이게 Q1이라고 합시다. Q1. 요거는 증발기 쪽이 되고요. 증발기 허벨이 되고 응축기 방열이 되죠. 증발기 허벨과 응축기 방열. 응축기 방열은 이 포인트에서 여기까지. 1, 2, 3, 4라 그러면은 3에서 4까지. 증발기 허벨은 2에서 1까지. 이거는 응축기 이 온도에 대한 부분, 뭐 온도와 증발기 온도가 나와 있어요. 두 개의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허벨 쪽은 Q2는 T2가 되고요. T2 온도가 될 거고요. Q1은 뭐야? T1 온도는 온도 차이로 따지면은 Q2-Q1이 T2-T1으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쪽이 T1이라고 하면은 증발기 쪽을 T1. 냉동 사이클에서 여기서 그러면은 어느 게 큰, 증발기가 T1이 되니까요. 요게 T2가 되고 요게 T1이 된다. 이렇게 따져도 되겠죠. 증발기 쪽이 T1. 성적계수 구하면은 T2에서 T1을 빼면은 뭘로 계산하느냐? 절대 온도로 계산해야 되겠죠. 절대 온도로 계산한다. 절대 온도로 계산하면은 T2는 273 플러스 T2가 30도라고 했죠. 30. 마이너스 T1은 273 마이너스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 10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73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보면은 답이 얼마 나오는가 알 수 있겠죠. 6.6이 나오네요. 6.6. 따라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다. 초기 압력이 100kPa, 초기 최적이 0.1m 삼성인 기체를 번으로 가열하여 기체 최적이 정압 과정으로 0.5m 삼성이 되었다. 이 과정 동안 시스템이 외부에 한 일은 초기 압력 P1 압력이 100kPa, 초기 최적 V1 최적이 0.1m의 삼성, 그 다음에 기체 최적이 정압 과정이라고 했죠. 정압 과정에서 0.5m 삼성이 돼요. 정압 과정 CP 과정이죠. 정압 과정에서 정압 과정에서 기체 최적이 얼마가 됐다? V2 최적은 0.5m의 삼성이 되었다면 이 과정 동안 시스템이 외부에 한 일은 어떤 W12 이코르는 PDV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W12가 VDP가 있죠. VDP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는
이렇게 봐야 되죠. 정학 가정이라 하면서 공업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일? 정적 가정이라 하면은 절대 일이고요. 정학 가정은 공업 일이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 이 일이 바로 공업 일이라고 하죠. 정학 가정은 무슨 일이다? 공업 일이다. 여기서 일이라 하면은 이게 V1, 이게 PV 선도에서 이게 V1이면은 이게 P1이 되고 이게 P2, V2가 되죠. 이거는 증가되면 이거는 감소되는 쪽이니까요. 변화 과정에 이거는 인터그렐 1에서 2가 아니라 2에서 1까지. VDP가 됩니다. VDP. 이렇게 잘라보면은 이와 같은 과정이 VDP. 이 변화 과정은 뭐죠? 최적의 변화. 이게 DP죠. 이게 DP. VDP가 되죠. W 테크니컬 1이에요. 1은 W 공업일, 테크니컬 2에서 1까지 VDP. 그러면 V에 P2 마이너스 P1 마이너스 P2가 되는 거를 (2에서 1로) 바꾸면은 1에서 1을 뭘로 바꾼다? 인터그렐 1에서 2로 바꾸면 마이너스를 달아야죠. 마이너스 달고 VDP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에 V에 P2 마이너스 P1은 다시 V에 P1 마이너스 P2로 마이너스를 없애버리려면 이렇게 됩니다. V에 P1 마이너스 P2가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서 우리가 공업일이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기체 최적의 정학 과정이란 말, 요 자체가 요거는 원래는 정적 과정이라고 해야 이게 맞는 말인데요. 좋아요. 하여튼 그렇다면은 정적 과정이라는 것은 W1, 2로 풀어야 돼요. PDV죠. 그러니까 DW 이꼬르는 PDV가 되어서 적분을 1에서 2까지 적분하면 같이 적분을 해주면 돼요. 그럼 W1, 2가 되고 이거는 P 일정하고요. V2 마이너스 V1 이렇게 하면 되겠죠. VDP가 되는 거, VDP. VDP, PDV. VDP가 됩니다. VDP. PDV가 아니라. W1, 2는 VDP가 돼요. 정압 과정이란 VDP. PDV. 정적 과정. 정압 과정. 오케이. 맞아요. 정압 과정 맞습니다. 정압 과정에. 그러면 이제 다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면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요 면적을. 그러니까 PDV, PDV, VDP. VDP, PDV가 되죠. PDV, VDP. PDV 형태로 되는 거예요. W1, 2가 되는데요. 이거는 DW가 PDV가 됩니다. PDV가 돼서 이거를 1에서 2까지 적분을 하면은 P는 정압 과정이 P는 일정하니까요. V2 마이너스 V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 풀어주면 되죠. 외부의 한 일을 묻고 있으니까. 압력 P와 그래서 초기 100kPa이라고 했으니까 100에다가 V2 마이너스 V1. 최적이
V2 최적이 0.5죠. 0.5. 그다음에 마이너스 0.1 이렇게 돼가지고 뭐 간단한 식 문제죠. 100 곱하기 0.4가 되네요. 100 곱하기 0.4는 40이 되겠네요. 40. 27번. 정압 과정이다. 압력이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이거 절대일입니다. 공업일이 아니라 절대일입니다. 랭킨 사이클에서 보일러 입구 엔탈피 192.5, 터빈 입구의 엔탈피가 3002.5kJ/kg, 응축기 입구 엔탈피가 2361.8kJ/kg일 때 열 효율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랭킨 사이클에서 열 효율. 열 효율을 에타라고 하고요. 에타 랭킨이라고 하면은 엔탈피가 보일러 입구 엔탈피와 그다음에 터빈 입구 엔탈피 이렇게 되죠. 이게 펌프 쪽이고요. 요게 터빈, 요게 펌프, 요게 응축기, 여기가 보일러 이렇게 됩니다. 보일러. 열 효율을 구하려면 펌프하고 터빈 사이에 전체 보일러분의 펌프, 터빈 마이너스 펌프 이렇게 하면 되죠. 터빈 마이너스 펌프. 보일러분의 터빈 마이너스 펌프. 그 보일러 입구 엔탈피가 나와 있으니까요. 보일러가 192.5분의 터빈 입구 엔탈피와 응축기 입구 엔탈피. 터빈 입구 엔탈피가 3002.5. 그 다음에 응축기 엔탈피를 기준으로 봐야 되겠네요. 펌프 쪽은. 여기가 응축기니까 여기도 펌프 쪽을 28번이죠. 그래서 보일러는 랭킨 사이클 기준으로 이렇게 HS 선도 그려도 됩니다. 엔탈피 기준이니까요. 그러면 엔탈피 기준의 HS 선도를 그려보면은 이런 형태가 그려진다고 봐야죠. 이렇게만. 여기에서 이걸 1, 2, 3, 4로 보면은 보일러 쪽에 요게 H1, H4, H3, H2 이렇게 되죠. 보일러는 H2가, 여기서 H2가, 터빈 입구 엔탈피가 3002호. 투원.
터빈 입구 엔탈피가 이게 3002.5가 되고요. 엉축기 입구 엔탈피가 2361.8이 돼요. 여기 엉축기, 여기 터빈 입구, 엉축기. 그 다음에 2원, 그러니까 H3-H4분의, 그렇죠? H3-H4분의 H2-H1 이렇게 하면 되겠죠. 따라서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30025) 23618이 되고요. H2-H1에서 H2-H1에서 H21 잘못 썼어요. 이쪽과 이쪽이죠. 그래서 어디냐면은 H2-H1분의 터빈 쪽, 이거는 펌프 쪽이에요. 펌프 쪽. 이건 터빈이니까 H3-H4가 되니까요. H2-H1이 H3하고 같은 위치에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H2-H1 3025 이것도 300.2.5 H23 그래서 H2하고 H1 그러니까 3002.5 3002.5 마이너스 H1 펌프 쪽이죠. 보일러, 터빈, 엉축기 쪽이랍니다. 엉축기 엔탈피는 192라는 부분이 지금 빠진 거 아니에요? 보일러 입구 엔탈피 190이 나와 있네요. 192. 요게 보일러 입구 그 다음에 터빈 입구하고 보일러 입구 터빈 입구하고 같다는 거죠. 그래서 H2와 H3 같다는 거예요. H2와 H3 같은 위치에 있다. 그럼 H2-H1은 H2가 같은 위치에 있어요. 3002.5 2하고 3가 같다는 거예요. H2-H1은 1은 보일러 입구니까요. 여기서 보일러 입구는 1은 192.5가 되네요. 195. 그래서 192.5 이쪽이 펌프 쪽이 되죠. 터빈 쪽은 H3-H4가 되는 H3가 똑같이 3002.5가 되고
H3하고 H2 같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H4는 엉축기 쪽이죠. 엉축기가 2, 3, 61.8 곱하기 100. 자, 다시 한 번 더. 다시 보면은, 요게 1번이고요. 이게 3, 4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면은 이 선도에서 봐도 됩니다. 1번은 이게 펌프 쪽이고요. 1, 2번은 그다음에 이건 터빈 쪽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펌프 쪽 H2-H1분의 H3-H4가 되죠. 3-4. 그리고 펌프 쪽에 지금 있는 부분이 펌프 1번이 이게 엉축기 쪽이니까요. 엉축기 입구 쪽이 되고요. 여기 보일러 입구, 펌프 쪽은 보일러 입구라고 봐도 되죠. 펌프, 보일러 입구. 그래서 보일러 입구로 보고, 요거는 뭐야? 엉축기 출구로 보고요. 엉축기. 이거는 터빈 입구하고 이렇게 보면 되죠. 자, 23번은 이렇게 해서 랭킨 사이클에서 우리가 1, 2, 3, 4번을 따져서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H2하고 H3가 같은 위치에 있더라라고 보면 되죠. 1, 2, 3, 4로 보면은 이게 H1, 이게 H2, H3, H4 이렇게 봐서 H2 이꼴은 H3가 되고요. 여기서 1번하고 4번은 이쪽이 H니까요. H에서 1번, 4번은 틀리다고 봐야죠. 4번은 엉축기 엔탈피하고 1번에 보일러 입구 엔탈피 차이가 있죠. 그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4번이. 요게 보일러 입구가 192.5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의 터빈 입구하고 터빈 입구 H3하고 2번에 터빈 입구가 되면 이거는 보일러 입구에서 보일러 출구가 되죠. 보일러 출구. 보일러 출구. H2는 터빈 입구와 보일러 출구가 같다는 거예요, 온도가. 그래서 H2-H1분의 H2-H1분의 H3-H4로 해서 계산하고, 그래서 H2는 같다고 H3와 같다 그랬으니까요. H3 기준으로 해서 H3 적어줘. H4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H4 엉축기 쪽이죠. 이거는 엉축기 쪽. 엉축기 입구가 되고요. 엉축기 입구.
요거는 보일러 입구, 보일러 출구, 터빈 입구, 응축기 입구, 보일러 입구 이렇게 됩니다. 준평형 정적 과정을 거치는 시스템에 대한 열 전달량은 단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변화는 무시한다. 정적 과정을 거치는 시스템의 열 전달량, 준평형 정적 과정이라고 하죠. CPDT, 정적 CVDT, DQ 이꼬르는 CVDT가 되고요. DH 이꼬르는 CPDT가 되는 거죠. 준평형 정적 과정을 거치는 시스템에서 열 전달 양은 정적 과정이에요. 이거죠. 열 전달 양. 다른 말은 DQ 이꼬르는 DU 플러스 PDV라는 식이 있죠. 그래서 DQ하고 정적 과정이라고 하면 DQ는 DU 플러스 PDV인데 이걸 다시 쓰면 DU는 CVDT 플러스 PDV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준평형 정적 과정이라고 하면은 준평형 정적 과정을 거친다라고 했죠. 29번이죠. 29번. 정적 과정에는 V는 콘스턴트다 이 말이에요. V는 콘스턴트. V가 일정하다. 이놈대로 따라 떨어져 나가겠네요. 그죠? 정적 과정이니까. 다시 말하면 DQ 이꼬르는 DU가 되더라 이 말이. 열량이 전부 다 내부 에너지로 한다. 내부 에너지 양과 같다라는 거죠. 열 전달량은 뭐와 같다? 내부 에너지와 같다. 준평형 정적 과정에서는 뭐가 된다? V가 콘스턴트이기 때문에 이게 제로가 된다. 그럼 DQ는 DU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 전부 뭘로 전달된다? 열량으로 전달이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죠. (1kW의) 전기 히터를 이용해서 101kPa 15도씨의 공기로 차 있는 100m의 삼성의 공간 최적을 갖고 있는 공간을 남하하려고 하는 이 공간은 견고하고 밀폐되어 있으며 단열되어 있다. 히터를 10분간 동안 작동시킨 경우 이 공간의 최종 온도는 얼마이냐. 최종 온도 T2는 얼마이냐. 전기 히터가 초기의 P1은 101kPa. 온도 T1이 15도C. 그 다음에 V1 최적이 100m의 삼성. 여기 견고하고 밀폐되어 있다는 말은 밀폐계의 이론을 나타낸 거예요. 히터를 10분 동안 작동시킨 경우 그 공간 내의 최종 온도는 몇 도가 되는가. 결국은 T2를 묻고 있네요. 근데 여기 이제 힌트가 있죠. 공기의 정적 비열과 정적 비열. 공기의 정적 비열이라는 것은 CP 기준이죠. CP는 0.718이고요. 기체상수 R은 0.287이다. 이거 나오는 PV 이꼬르는 MRT라는 식과 연결을 시켜볼 수도 있겠죠. P1, V1은 MRT1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묻는 게 T2를 묻고 있어요. T2를 묻고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을
MRT1에서 뭐를 구할 수 있어요? M을 구할 수 있네요. M은 P1 V1 분의 RT1으로 해서 질량 M을 구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구할 수 있는 게 열량 10분 동안 식힌 후에 이 공간의 최종 온도는 열량 Q를 구하면 MCP-T2로 구할 수 있죠. 열량 Q를 구하면은 MCP 델타 T, T2 마이너스 T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질량 M은 구할 수 있고요. CP가 정적 비열이니까요. MCV T2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T2 마이너스 T1 이렇게. 여기 T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T2를 구하려면은 T2 마이너스 T1 이꼴은 MCV 이걸 좌변을 이항하면 MCV분의 Q가 되죠. 고로 T2 이꼴은 T1 플러스 MCV분의 Q 요거 구하면 되는 거예요. T2는 T1 온도 알고 있고요. 질량 M 이거 구할 수 있고 CV 알고 열량 Q 열량 Q는 나와 있겠죠. 10도씨에 공간에 단열되어 히터 최종 온도는 1kW가 나와요. 전열 히터라고 나와요. 열량 Q는 1kW예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식에다 대입해 넣읍시다. 여기에다가 대입하면은 P1 압력이 101kPa이라고 했어요. 단위 자체는 전부 kg 맞추면 되겠죠. kg 이렇게 맞추면 돼요. 101 곱하기 V1 최적이 내가 지워버렸나요? V1인데요. 100m 33. 101 곱하기 100. 그 다음에 R은 0.287 kJ니까 0.287 곱하기 T1 온도가 15도니까 273 플러스 15 이렇게 해야 돼요. 절대 온도 기준. 그래서 M을 구해보면은 여기서 M을 구하면은 M이 얼마 나오냐? 잘못 썼네요. 여기서 M을 구하면 이렇게 구해야죠. M이 고르는 RT1분의 P1 V1. 반대로 썼죠. RT1은 0.287 곱하기 T1이 얼마다? 273, 288도죠. 플러스 200, 요거는 288분의 101 곱하기 100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M을 결정하면은 M 값이 122.19가 나오네요. 122.19kg 이렇게 나오죠. 질량이. M 구했으니까 Q에 관한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요 식에 대입할까요? T2. 따라서 T2 이꼴은 T1 플러스 MCV 분의 Q에다 대입을 하는데 T1 온도는 이미 알고 있죠. T1이 15도니까 288, 273을 더해주면 288 플러스 질량 M이 구하니까 122.19 곱하기 CV가 정적 비열이 0.718이 되고요. 열량 Q가 1kW, 다 킬로로 다 맞춰놨죠. 1kW인데 T2 온도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열량 Q. 그런데 이게 열량 Q를 조심해야겠네요. 이상기체 상태가 킬로줄 단위이기 때문에 열량 Q는 1kW라 그러면 킬로줄 단위로 바꿔야 돼요. 1kW H는 3600kJ이 되죠.
왜 그러냐면 1kW는 1kJ per sec니까요. 1kJ H 하면은 이거는 1kJ per 3600 세카. 그래서 1kJ는 3600 kWh가 됩니다. 1kJ이 얼마다? 3600 kWh가 된다. 그래서 1kW를 우리가 고쳐야 돼요. 얼마로? 3600으로. 그래야 1kW가 kJ로 바뀌죠. 1kW. 그래서 3600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해야 될 점이 다시 한번 합시다. 1kW는 1kJ per sec예요. 1kW를 1kWh는 어떻게 해야 돼요? 1kJ per H로 1kW는 1kJ per H로 보면은 이거는 1kJ per 3600 세카가 되죠. 3600 세카. 그래서 3600 킬로와트는 1kJ per 세카 이렇게 됩니다. 1kW 세카는 결국 1kJ이 되고요. 1kW H는 3600 kJ이 됩니다. 1kW H는 3600 kJ이 된다. 그래서 3600을 고려해 준다. 1kW H가 3600 kJ이 됩니다. 그런데 몇 분 동안? 10분 동안 작동시켰다 그랬어요. 10분은 얼마예요? 60분이 1시간이니까 60분에 10이 돼가지고 6분의 1을 또 곱해줘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왜 6분의 1이 왜 들어갔는가? 히터가 1시간 기준으로 따져야죠. 시간 기준으로 따져서 3600kJ인데 1kW 기준으로 보면은 3600kJ이 되는데 10분 동안이니까 곱하기 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T2 기준 다시 한 번 더 따지면 T2는 T1에다가 플러스 MCVCP예요. 정적이니까 MCV분의 Q가 되죠. Q가 되는데 T1 온도는 288이라고 그랬어요. 288, 273에다가 대준 거죠. 플러스 질량 MCV에서 질량 M은 아까 구하니까 얼마 나왔냐 하면은 122.19가 나왔고요. 곱하기 CV가 0.718이 됐고, 이제 중요한 열량 Q는 1kW H 기준으로 1kW H가 얼마다? 1kW H는 3600 kJ이에요. kJ. 따라서
우리가 줄 단위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단위가 킬로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600킬로줄인데 곱하기 몇 분 동안, 이건 시간, 1시간 동안이 3600인데 10분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60분에 10이 되는 거죠. 10분. 이건 1시간 동안 기준인데요. 10분 동안 60분에 10.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온 겁니다.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펌프를 사용하여 150kPa 26도씨의 물을 가역 단열 과정으로 650kPa까지 변화시킨 경우, 펌프의 일은 얼마냐? 최초의 압력이 P1 압력이 150kPa, T1이 26도인 물을 가역 단열 과정이다. 요것도 중요해요. 가역 단열 과정이다. 가역 단열 과정으로 650kPa까지 변화시켰다. 이게 P2가 되죠. 펌프 1은 W1, 2의 펌프의 1은 어떻게 되냐? 포화액의 비체적 V는 0.001이다. 펌프 1은 WP라고 하죠. WP. 펌프 1은 뭘로 봐야 되나요? 개방계 1이죠. 개방계고, 또 펌프 1은 개방계니까 공업일로 봐야 됩니다. 개방계 1, 펌프 1은 공업일. W 테크니컬 1 또는 펌프 1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PDV, VDP. VDP가 됩니다. VDP. 인터그렐 1에서 2가 아니라 원래는 2에서 1까지. 2에서 1까지 VDP니까 VDP. 여기서 마이너스가 붙죠. 그러면 1에서 2로 바꾸면은 마이너스 떨어져 가지고 2에서 1까지가 마이너스죠. 2에서 1까지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1에서 2까지로 하면 마이너스 떨어지죠. VDP. 따라서 V에 P1 P2가 됩니다. 1에서 2까지. 2에서 1까지. 원래는 1에서 2까지는 뭐다? 마이너스죠. 1에서 2까지는 마이너스인데 2에서 1까지로 바꾸면은 마이너스가 떨어져 나가요. 그럼 P1 P2로 되죠. 이 V라는 것은 비체적 V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1 P2로 해서 1을 구하면 되죠. 0.001에다가 P1 압력과 P2 압력이 따로따로 있죠. 그래서 P1 압력이 여기서 P2 원래는 1에서 인터그럴 1에서 2를 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보죠. 한번 봐요. V1 최적일 때 P1, V2 최적일 때 P2. 요 최적을 말하니까 인터그렐 이렇게 가면요. 2에서 1까지로 하면은
1에서 2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1에서 1은. 1에서 2로 하면 마이너스 붙여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VDP죠. VDP. 그 마이너스 떨어뜨리면은 2에서 1로 바뀌죠. 1에서 1을 1에서 2. 그 마이너스 떨어지면은 1에서 2는 2에서 1로 바뀌죠. VDP. 맞아요. 그래서 V에 P1 P2가 된다는. 그래서 P1이 P1 P2인데, (650이죠) 650 마이너스 150. P2 P1입니다. P2 P1. 1,2에 1에서 2까지니까, 1에서 2까지는 이건 뭐다? 2에서 1이다. 2에서 1까지다. 2에서 1인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다시 마이너스를 떼면은 1에서 2로 되죠? 1에서 2. 오케이. P1 마이너스, 1에서 2가 됩니다. P2 마이너스 P1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은 0.5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32번으로 넘어갑시다. 연력학적 관점에서 다음 장치들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32번 문제. 노즐은 유체를 서서히 낮은 압력으로 팽창하여 속도를 감속시키는 기구이다. 맞죠? 작은 노즐을 이렇게 통과하면은 여기에 V1과 여기 P1이라고 합시다. P1과 P2가 있다는. P1 압력이 P2보다 여기 낮아지면서 확 이제 분사가 되는 거예요. 노즐을 통과. 디퓨저는 저속의 유체를 가속하는 기구이고 그 결과 유체의 압력이 증가한다. 저속의 유체를 가속해서 유체 압력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맞죠? 터빈은 작동 유체의 압력을 이용하여 열을 생성하는 회전식 기계이다. 터빈은 작동 유체의 압력을 이용해서 열을 생성하는, 열을 만들어내는 터빈 입출구를 찌는 터빈 입구에서 출구 쪽으로 나가면 온도가 갑자기 뚝 떨어진다 그러죠. 터빈 입구의 압력을 최대를 만들어가지고 출구 쪽에서 압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압축기의 목적은 외부에서 유입된 동력을 이용해서 유체의 압력을 높이는 것이다. 유체의 압력을 낮추는 것이죠. 동력을 낮추는 것이다. 역카르노 사이클이다. 역카르노 사이클이에요. 답은 4번 틀렸죠. 피스톤 실린더 장치에 들어있는 100kPa 27도씨의 공기가 600kPa까지 가역 단열 과정으로 압축된다. 비열비가 1.4 일정하다면은 실린더 장치에서 처음에 P1 압력이 100kPa, T1 온도가 27도, 그 다음에 P2 압력이 600kPa, 가역 단열 과정이라고 했죠. 가역 단열 과정. 비열비가 1.4, K 고르는 1.4라고 그랬어요. 일정하다면 이 과정에서 공기가 받는 일, 다음 공기의 기체상수가 이러이러하다. 0.287이다. 이거 33번도 앞에서 문제하고 거의 유사하지만은 이 일은 W12죠. 온도는 CV입니까? CP입니까? 가역 단열 과정으로 압축된다고 했죠. 가역 단열. 피스톤 실린더니까 밀폐계라고 보면 되죠. 밀폐계. 밀폐계니까 CV가 됩니다. CV T2-T1이 되죠. CVDT.
가역 단열 과정. 온도의 과정을 본다 그러면 온도는 T1, T2 온도라고 하거든요. T1-T2가 되면 T1- CV T1- T2. CV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CP-CV 꼴은 R이라는 식하고 K 꼴은 CV분의 CP라는 식, 이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이거 하면 뭐가 돼요? CP는 KCV가 되죠. 요 놈을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하면 넣으면은 KCV-CV 이꼴은 R이 되고요. 이걸 다시 풀면은 CV의 1- K-1 이꼴은 R이 돼서 다시 CV 이꼴은 K-1분의 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K-1분의 R에 T1- T2 이렇게 풀 수가 있죠. CV 대신에 우리가. 근데 이 식이 압력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느냐 이거죠. 바꿀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K-1분의 R T1으로 묶어버리면은, T1으로 묶으면은 1- T1분의 T2 이렇게 묶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놈을 다시 한 번 더 쓰면은 K-1분의 RT1 이거를 단열 과정 기준으로 묶어버리면 1- T1분의 T2는 P1분의 P2의 K분의 K, K-1분의 K, K분의 K-1, K분의 K-1 이렇게 되죠. K분의 K-. 왜? P1, P2를 알고 있으니까 P1, P2의 형태로 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유도를 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문제를 풉니다. 그럼 이거 끝난 거예요. 여기다 이제 숫자 집어넣는 거죠. K 대신에 얼마? 1.4 집어넣고, R 대신에 0.287 집어넣고요. 또 온도 T1 대신에 27도니까 27 플러스 273도 해서 300도가 되나요? 300. T1 300. P1 압력이 100kPa, P2 압력이 600, 100분의 100에 600에 K는 1.4, 1.4-1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은 W12가 나온다. 요거는 이제 조금 식을 변형을 여러 번 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죠. 결국은 온도에 관한 부분으로 풀기 어려우니까 압력식으로 다시 바꿔서 푸는 그러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내용을 풀면은 CV T1- T2, T2- T1이면 T1- T2. 열량, W12가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CV를 풀어내면은, CV는 아까 우리가 풀었죠? K-1분의 R이 되니까요. 그래서 K-1분의 R 집어넣고 T1- T1, T2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K-1분의 R T1으로 묶어버리면은 1- T1분의 T2로 묶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K-1분의 R T1에 해서 1- T1분의 P1은 P1분의 P2, P1분의 P2에 K분의 K-1로 묶어서 계산하면 되겠다.
됐죠? 여기다가 식들을 집어넣고 풀면 되겠다. (3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큰 에너지는 100kW의 출력의 엔진이 10시간 동안 한 일원을 100kJ 기준이니까 100kW는 10시간이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줄 단위로 3600 곱하기 1kWh는 3600kJ이 되니까요. 킬로줄 단위를 바꾸려면 1시간 동안에 한 열량 기준으로 따져야 된다니까요. 3600kJ이 되는 거죠. 그래서 3600이 10시간이죠. 3600 곱하기 10이 돼가지고 이 단위가 시간 단위. 그 다음에 앞에 100kW가 있죠. 100kW 곱하기 3600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단위는 킬로줄 단위가 되죠. 그러면 곱해보면 몇 킬로줄 나와요? 100, 1000, 만, 10만, 100만. 360만 킬로줄이 나오네요. 3600 메가줄이 나와요. 3600 뭐가 나온다? 메가줄이 나온다. 당연히 제일 크겠네요, 이게. 발열량이 이거에 연료를 연소시켜서 나오는 열량. 발열량, 킬로그램당 발열량에 연료를 100kg을 연소시켰다. 열량 Q 이코르는 M 발열량 기준 H 그죠? 질량 M이 100이고요. 곱하기 발열량이 만이죠. 그러면은 100만이 되겠죠. 100만이지만은 이거는 얼마예요? 1000메가줄이 되죠. 1000메가줄. 1000메가줄이 되니까 우선 1번보다 적죠. 대기압하에서 10도씨의 물 10m 삼성을 90도씨로 가열하는데 필요한 열. 10도씨의 물을 10도씨의 물 10m 그래서 PdV로 풀어주면 되겠죠. P에 그래서 대기압하라고 했죠. 대기압. VDP, PDV. 물의 비열이 4.1 kJ per kg 독해이네요. MCP, MC, DT. 열량 Q는, DQ는, 따라서 Q는 질량 M에다가 CT가 되죠. 질량 M이 여기서는 물의 비열이 나왔죠. 물의 비열 나왔고요. 온도 나왔고, 대략 10도씨의 물, 10m 삼성. 요게 이제 질량이 다니네. 10m 삼성이면은, 10m 삼성, 1kg은 1kg은 10의 마이너스 삼성, 메타의 삼성이죠. 그럼 10m 삼성은 10 곱하기 10의 삼성, 왜? 1m의 삼성은 10의 삼성 킬로그램이죠. 그리고 10m 삼성은 10 곱하기 10의 삼성 킬로그램이 되죠. 그럼 됐어요.
10 곱하기 10의 3승, 그 다음에 C는 2열은 4.2 곱하기 4.2. T 온도는 곱하기 이 절대 온도 독K가 있잖아요. 물의 비열이 있으니까요. 절대 온도 기준으로 바꾸면은 273 플러스 90 이렇게 됩니다. 맞죠? 10의 곱 10 곱하기 10의 3승 여러분 책에 있는 로 V로프나 마찬가지예요. 질량 M으로프나 로 V로프나. 이것을 풀어냈더니만 이게 얼마 나왔냐? 3,360 메가줄 나왔어요. 3,360 메가줄. 3,600 이게 제일 크네요. 우선은 시속 100km 주행하는 총 질량. 또 질량 M은 로우는 V분의 M으로 풀어도 됩니다. 아까 우리 킬로그램하고 메타 삼성을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 그래서 질량 M은 로우 V로 풀면 되겠죠. 최적 V가 있고요. 밀도 로우가 있으니까요. 밀도는 1000에다가 최적 V가 10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시속 100km로 주행하는 총 질량 2000kg인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 운동의 2분의 1 MV 자성. 카이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V 자성.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2분의 1에다가 질량, 총 질량이 2000kg. 속도, 시속이라고 했습니다. 100km는 100km per hour니까 이걸 메타 퍼 세카로 바꾸면은 100 곱하기 1000 메타 퍼 3600 세카 이렇게 돼가지고 곱하기 3600분의 100 곱하기 1000이 되죠. 3006분의 100으로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풀어주면은 카이네틱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제일 큰 게 뭐다? 1번입니다. 1번. 이런 문제 좋은 문제죠. 이거는 여러분의 어떤 개념 파악에 굉장히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는 빨리 푸는 거는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천천히 푸는 거죠. 제가. 이상기체 1kg, M 이꼬르는 1kg이라고 했어요. 300도 K, 100kPa에서 온도 T1 이꼬르는 300도 K, 그다음 P1이 100kPa, 온도 T2 온도가 500도 K 까지 가는데 PV 이꼬르 콘스턴트의 과정 N 이꼬르는 1.2다. 폴리트로픽 변화를 이때 엔트로피 변화량 킬로줄 퍼 킬로그램. 엔트로피 변화량은 엔트로피 킬로그램 독K가 되겠죠. 엔트로피 변화량 델타 S 다는 S2-S1 이렇게 돼요. 300도에서 100도 K 100kPa에서 500도 8 PV는 일정의 과정 N 이꼬르 1.1이 변화할 때 이때 엔트로피 변화량은 엔트로피는 델타 S라고 하죠. 델타 S는 T분의 델타 Q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T분의 MC 델타 T. 여기서 BRB가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거 P분의 일정하고 가정 N으로 봐서는 MC 바로 N이 나왔다는 것은
CV가 아니라 CN 델타 T. MCP DT가 아니라, CV DT도 아니고 MCN DT가 되는 거예요. MCN DT.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DQ가 되고요. 여기 DS가 되니까 여기 적분합시다. 적분. 그러면 S가 되는 거죠. 적분하면 M의 인터그렐 MCN의 인터그렐 T분의 DT가 돼서 이거는 MCN의 ln T1분의 T2. 만약에 T1, T2로 가정한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1에서 2까지라고 가정하죠. 1에서 2까지. 뭐 이렇게 해서 바로 결정하면 되겠죠. 여기서 CN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죠. CV를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MCN에서 MCN을 구해야 됩니다. CN이란 말은 CV의 N-1분의 N분의 K가 돼요. MCV의 N-1분의 N-K가 되고요. N-K가 바로 CN은 뭐다? CV의 N-1분의 N-K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이 있어요. 따라서 CN이라는 식을 CV에 그 다음에 ln T1분의 T2 이렇게 해서 이거 풀어주면 돼요. 여기서 질량 M을 여기다가 1kg이라니까 1 곱하기 CV 나와 있죠. 기체의 B가 나와 있고요. 기체 상수가 나와 있고 엔트로피. CV는 그럼 CV를 또 구해야죠. CV는 아까 어떻게 그랬어요? CP-CV 이꼬르 R과 또 CV분의 CP는 K 요 식을 이용해 가지고 CV를 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은 CP 이꼬르는 K 요거를 KCV가 되죠. KCV를 어디다 대입해? 여기다 대입해야 됩니다. KCV-CV 이꼬르는 R이 되고요. K배에 CV로 묶으면은 CV에 K-1 이꼬르는 R이 되고요. 고로 CV 이꼬르는 R분의 E-1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 CV 대신에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게 바로 요걸 풀어주면 된다. 여기서 R이라는 기체상수는 0.287. K는 1.32, BRB가 1.3이니까 1.3-1 이렇게 해가지고 CV를 구해보니까 0.957이 나왔죠. 0.957.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하죠. 0.957 CV 있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1이 뭐예요? 1.3-1분의 1.3- K 값이 얼마인가 하면 BRB가 1.3. 아니네. 여기서 N 값이 얼마인가 봅시다. N 값이. N 값은 1.2라고 했네요. 그럼 1.2- N이 1.2-1분의 N이 뭐예요? 1.2- K 값이 1.2-1.3이 되네요. 1.2-. ln T1분의 T2도 T1 온도가 300도이고 T2 온도가 500도이니까요. 그대로 대입해 넣어서 풀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푸는 겁니다. 35번은 풀이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죠. 기본적인 식 자체가 여러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실린더 내 공기가 100kPa, 20도C 상태에서 300kPa이 될 때까지 가역 단열 과정으로 압축했다는 거죠, 이번에. 이건 실린더의 계에서 엔트로피 변화는 가역 단열 과정이라는 말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열량 Q 이꼴은 제로라는 뜻이죠. dQ는 제로. 그래서 가역 단열 과정에서 ds 이꼴은 t분의 dq인데 가역 단열 과정에서 dq가 제로이면 ds도 제로가 되겠죠. 답은 뭐예요? 제로가 됩니다. 가역 단열 과정에 dq가 제로예요. dq가 제로이면은 ds도 제로가 되고 여기 제로이면 여기 제로겠죠. 따라서 36번은 2번이 답이에요. 네, 37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그림 시스템계와 경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검사하기 위하여 선택한 물질, 계라 그러죠. 영역을 시스템계라고 한다. 맞죠? 밀폐계라고 하면은 면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면적의 최적을 만들어낼. 일정한 양의 최적을 구성하게 된다. 그렇죠? 밀폐계 내에는 일정 양의 최적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피스톤 실린더가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실린더 내에 최적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죠. 고립계 경계를 통한 에너지 출입은 고립계는 경계를 통한 에너지 출입이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고립계에도 에너지 출입이 가능합니다. 경계는 두께가 없기 때문에 최적을 차지하지 않는 거죠. 경계라는 것은 경계는 두께가 없기 때문에 최적을 차지하지 않는 공간을 말하는 거다. 가나라 밀폐계는 일정한 양의 가다라네요. 일정한 양의 최적으로 구성된다. 일정한 양의 최적으로 구성됩니다. 밀폐계에는 CVDT 고립계의 경계를 통한 에너지 출입은 불가능하다. 고립계는 경계를 통한 에너지 출입이 불가능하다. 이게 맞네요. 밀폐계는 일정한 양의 최적으로 구성된다. 밀폐계는 최적의 기준이 일정하진 않죠. 밀폐계는 최적이 밀폐계에서는 최적 변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일정한 최적이 아니다. 최적 양이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피스톤을 움직이면 최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최적의 변화가 있으니까 양이 항상 일정한 건 아니다. 일정의 최적 변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답 나가 틀렸고요. 고립계에는 에너지 출입은 불가능합니다. 가다라가 됩니다. 가다라. 용기 안에 있는 유체의 초기 내부 에너지는 700MPa. 냉각 과정 동안 250kJ의 열을 잃고 용기 내에 설계된 회전 날개로 유체 100kJ의 일을 한다. 이거는 이제 질량과 전체 일에 운동 에너지가 있고요. 운동 에너지. 그다음에 위치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 그다음에 운동량. 이런 것의 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기준을 용기 안에 있는 유체의 초기 내부 에너지. 자, 내부 에너지는 U2-U1. 냉각 과정 동안 201을 했다. W12.
열을 잃고 용기 내에 설치된 회전 날개로 유체가 100kJ에 이르겠다. 이게 열이 아니라 이거는 열이죠. 열량 변화. 다음에 이건 1 W12. 그러면은 dq 이꼴은 du 플러스 pdv라는 게 있죠. 여기서 pdv는 1에 관한 거기 때문에 w12라고 해도 됩니다. dw 이렇게 하면은 q 이꼴은 u2 마이너스, 자 여기 적분을 해버리죠. u2 마이너스 u1이 되고요. 플러스 w12 이렇게 되는 거죠. 내부 에너지는 u2 마이너스 u1 이꼴은 q 마이너스 w12 이렇게 해서 열량 q에 대한 내용을 먼저 q가 250kJ에 일을 했다 그랬고요. 마이너스 동안 열을 잃었다 그랬어요. 열의 기준은 열이 나가면은 이거는 플러스 열, 허별 과정은 마이너스, 이거는 열량은 들어오면은 플러스, 나가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을 잃었다는 방열했다는 거니까 1이죠. 1은 들어오면은 마이너스, 1이 나가면은 열을 방출했다는 거예요. 동안 열을 잃었다 그러죠. 열을 잃고 용기 내에 설치된 회전 날개 유체 2를 했다 그랬죠. W12는 얼마를 했냐면 2를 했으니까요. 2를 한 게 100kJ이에요. 250에 100. 그런데 2를 했다 그랬어요. 2를. 2를 했어요. 열은 일을 했어요. 일을 했어. 1 플러스죠. 1을 했어요. 1을 했고 열을 잃었어요. 열을 잃으면 플러스, 열을 얻으면은 마이너스. 열을 얻으면은 마이너스. 열을 잃으면은 얻으면은 마이너스. 그래서 250 마이너스 100이 됐습니다. 150이 답이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가 이건 뭐다? 그냥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101이 된다는 거죠. 일을 하면은 마이너스, 일을 하면은 마이너스, 일은 하면은 마이너스, 일이 들어오면 플러스, 열은 들어오면 마이너스, 열이 나가면은 플러스, 열이 들어오면은 그렇게 해서 답은 350 이렇게 되죠. 350. 1번입니다. 그래서 열은 열을 방출하면은 플러스, 또 열은 어떤다?
받으면은 받은 일. 받은 일은 압축일이죠. 받은 일, 압축일 마이너스 방출일 플러스 열은 들어오면은 흡열 과정은 열을 흡열하면은 공급 열량 플러스 방열하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방열을 하면은 마이너스. 그래서 냉각 과정에 250kg의 열을 잃었다 하면은 열을 잃었다. 방출일은 플러스 1. 방출은 플러스 1. 그죠? 방출은 플러스 1. 받은 일은 압축일이다. 네. 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보일러 요거는 직접 풀어보세요. 40분 그림과 같은 공기 브레이턴 사이클에서 작동 유체가 1kg당 터빈 1은 얼마냐? 작동 유체 1kg당 터빈 1은 얼마냐? 이게 TS 선도상에서 보면은 1이라 하면은 3, 4가정이 바로 터빈 1입니다. H3-H4가 되고요. 터빈 1은. H3-H4가 W 테크니컬은 H3-H4 DH 이퀄은 CPDT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CP에 T3-T4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DH는 CPDT니까 H를 미분하면은 결국은 시간을 미분하는 거가 마찬가지니까요. 이렇게. 여기서는 온도 차이에 대한 기준이니까. 따라서 CP 값이 얼마냐 하면은 정압 비열, 정적 비열. 자, 정적 비열과 정압이 여기에 CP고요. 요게 정적 CV예요. CP 값이 나와 있네요. 1.00355가 되고요. 그 다음에 T3가 마이너스, T3가 얼마인가 봅시다. T2, T3가 1100도 K, 1100도 K에다가 T4는 694.5 이렇게 돼요. 요거 풀면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터빈 1이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40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